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1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까지 흐름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0.6%의 상승과 함께 306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0.6%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후장이 되면서 조금씩 흘러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0.7%의 상승이 나왔고 거의 코스피 지수하고 움직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는 무려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지수의 흐름과 달리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던 2차전지 관련주 오늘 삼성 SDI는 3.6%의 반등세를 보여주었고 반면에 LG화학은 소폭의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노이즈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수에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상승이 나왔던 측면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조금은 주가의 흐름을 지켜본 뒤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의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오늘까지 지금 6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로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준 것은 작년 12월 7일 이때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순매수가 내일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폭을 보시더라도 어제를 제외하고 6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연기금도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삼성 SDI 오늘 SDI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오늘 LG화학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폭스바겐 이슈가 처음 나왔던 그 당일부터 지금 3거래일째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관보다 외국인이 거의 주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 주주분이시라면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금액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삼성전자와 네이버, SK하이닉스 이렇게 3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네이버, 기아차, KTNG, 삼성전자,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했고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까지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비슷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연준에서 회의 결과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을 살펴본다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자, 그런데 나스닥 지수를 분봉 차트로 살펴보시면 회의 직전에는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회의 결과 발표가 진행된 뒤에 지수는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좋지 못했던 흐름이 반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시장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인 일본 니케이도 0.8%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0.8%의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선언과 아직은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논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통화정책보다 경제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FOMC에서 주목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점도표였고, 두 번째가 경제 전망, 그리고 세 번째가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대응을 보여주는지, 이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국채금리에 대한 상승 대응,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경제 전망, 연준에서 올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국채금리가 1.7% 가까이 큰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시장이 보합권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좋은 재료와 함께 인플레이션,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이 두 가지 요인이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박스권 형태를 유지했고, 또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감이 커질수록 주가는 하락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에서 작년 목표치와 다르게 올해에는 실업률이 5%에서 4.5%로 하향 조정될 것이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4.2%에서 무려 6.5%로 크게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물가 상승률도 1.8%에서 2.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굉장히 호전적인 전망과 함께 경제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의 상승, 이러한 부분보다 경기 회복, 여기에 더 많은 점수를 주었고, 그 때문에 미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점도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12명의 FOMC 각 위원들 중에 단 한 명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었고, 그리고 5명은 2023년을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던 의원의 수가 작년 12월에는 1명이었다면 올해는 4명으로 숫자가 3명은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만 본다면 작년 과거와 달리 올해에는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의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워낙 경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으로 방향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는 6.5%로 상향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내용과 국내 시장과의 관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GDP 성장률에 있어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입니다. 미국 GDP의 70%가 소비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GDP를 결정하는데 소비가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GDP 경제 성장률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수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포지션은 약 50%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말은 미국에서 많이 소비를 해주면 한국에 있는 제품들 더 많이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다양한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와 관련된 국내 제품들의 수출 분명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말은 미국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고, 이어서 국내 시장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지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대표적으로 오늘 대형주 중에서 네이버가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잠깐 차트를 볼게요. 자, 현재 촬영하는 시점이 장 종료 약 2시간 전인데, 지금 네이버의 주가를 보시면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고 5%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 시장에 쿠팡이 상장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쿠팡 상장과 함께 쿠팡 관련주를 볼 것이 아니라 네이버 쇼핑, 이 네이버 쇼핑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의 점수를 부여해서 차라리 네이버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네이버와 이마트가 지분 교환에 합의를 했고, 또 네이버 측에서는 이마트 점포를 활용해서 도시명 물류 창고를 활용하고 배달 대행사를 통해서 3시간 내에 배송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 쿠팡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쿠팡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1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로켓 배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 회사였다면 아마도 100조 원 가치를 절대로 부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도 채 되지 않는 당일 도착, 이런 빠른 배송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프리미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쿠팡 로켓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로켓 배송으로 주문을 하면 하루도 안 돼서 도착을 한단 말이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로켓 배송이 가능한 물류센터가 전국에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대구, 김해, 동탄, 화성, 이렇게 전국에 수십 군데가 있는데, 쿠팡 측에서 많은 업체들에게 발주를 넣을 때 각 지역마다 있는 물류센터로 분산을 시켜서 발주를 넣습니다. 저도 본업이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쿠팡 측에 많은 상품들이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날은 대구로 발주가 들어오고, 또 어느 날은 김해, 어느 날은 서울, 또 다른 날은 화성, 동탄, 이렇게 지역마다 퍼뜨려서 발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전국 물류센터에 이렇게 퍼질 수가 있고, 이 물류센터와 가까운 이 근처에서 주문한 고객이 있다면 아주 빠른 로켓 배송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마트하고 네이버에서 지분 교환 합의를 했고, 이마트 점포를 활용해서 도시명 물류 창고를 활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쿠팡에서 전국에 퍼뜨려 놓은 이 다양한 물류센터, 쿠팡처럼 이런 마트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로켓 배송과 마찬가지로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쿠팡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프리미엄을 받았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켓 배송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지금 네이버에서 이마트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네이버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도 네이버가 쿠팡보다 평가 절하될 이유가 없다, 이런 제시와 함께 목표 주가를 52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그런 시스템들이 같이 구현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네이버에서 발표했던 그런 사업 방식과 쿠팡의 방식, 이 두 기업 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모바일을 장악했다는 것은 충분히 카카오도 연동되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 상장과 함께 특히 네이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따상이라고 하죠. 공모가 대비 100% 상승 출발을 했고, 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SK 케미칼의 주가를 보시면 현재 지금 4%의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98%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SK 바이오팜과 SK 지주사, 이 하나의 사례와 또 빅히트와 넷마블, 이 경우들을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그 당일 시점,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SK 지주사와 넷마블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은 기대 심리가 꺼졌고 그 기대감이 실제로 상장한 종목들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K 케미칼의 최근 주가를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직전부터 조금씩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점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언젠가는 또 상장하는 시기가 온다면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 보시면서 항상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은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 달리 미국과 아시아 시장 모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 갈 길이 먼 종목들이 많을 텐데 빨리 회복이 되어서 다시 재밌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